자, 이번에는 17단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파트 1.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많아서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두 개로 나누어서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 1 지금부터 시작해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1차 함수 2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2학년 1학기 때 했던 1차 함수와 연관이 아주 많아요. 뭐 그게 결국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또 이번에는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지, 더 심화 과정을 배우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직선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기울기랑 y절편, 기울기랑 y절편이에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라고 쓸 수 있는데, y는 ax 플러스 b가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여기서 a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a를 기울기라고 하고, b를 y절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일단 먼저 좀 해봅시다. 자, 기울기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 얼마나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기울기라고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외웠었는데, 왜 직선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지 이런 거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기울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표준 과학 연구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kg, 1cm 이런 각각의 단위의 기준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물체들이나 이런 것들의 키나 몸무게나 거리나 이런 걸 다 잴 수 있으니까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기울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떤 직선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각각 자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기울어졌을까? 이걸 비교해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칸만큼, 가로가 한 칸만큼 갔을 때 세로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따지면, 우리가 각각 기본적인 가로의 길이에 따라서 세로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울기의 크기를, 기울어진 정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한 칸만큼 갔을 때 세로가 얼만큼 갔는지, 여기서도 한 칸만큼 갔을 때 세로가 얼만큼 갔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누가 얼마만큼 더 기울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모든 값들을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는 3만큼 갔을 때, 원래 얘가 3만큼 갔을 때 5만큼 가는 애였고, 얘는 2만큼 갈 때 7만큼 가는 애였고, 얘는 4만큼 갈 때 1만큼 가는 애였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기울기라는 건 3분의 5,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는 2분의 7,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4분의 1,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눴다는 건 뭐냐면, 얘가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에는 y축으로는 3분의 5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얘도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는 2분의 7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얘는 x축으로 1만큼 가면 y축으로는 4분의 1만큼 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x값, 분모를 1로 만들면, 그러면 분자의 값으로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값을 나눌 때에는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잖아요. y 증가량. 왜 그렇게 나타내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만약에 두 개의 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x1, y1, x2, y2 이런 건 거의 머릿속에 다 거의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x2에서 x1 뺀 거 분의 y2에서 y1 뺀 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로 계산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때는 x2에서 x1을 빼도 되고 x1에서 x2를 빼도 됐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하지만 이 기울기는 우리가 x2에서 x1을 뺐으면 y2에서 y1을 빼야 이 증가량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 하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가 있냐? 우리가 x축이랑 이 어떤 하나의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양의 각,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떤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수선의 발을 x축으로 내려요. 그러면 여기 분의 이거가 기울기라고 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원래는 1만큼 갔을 때 여기 위에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어디서 봤어요? 삼각비에서. 중3 과정 삼각비에서 본 꼴이죠. 그 그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의 이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탄젠트라고 했었어요.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울기 A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모든 세타의 값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 수 있지 않으니까 나오는 건 결국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또는 뭐 네 가지,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어떤 세 가지죠? 우리가 여기가 30도일 때, 30도일 때 우리, 그리고 45도일 때, 그리고 60도일 때. 이때만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이거를 응용해서 푸는 것밖에 없어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0도일 때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탄젠트 45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 1분의 1 해서 1이 나오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이거 나오고, 여기다 다시 루트 3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그 나올 세타는 뭐밖에 없다? 세 가지. 30도, 45도, 60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맞추어서 여기에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또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35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135도. 그럼 135도라는 거는 이 45도에서 90도만큼 더 간 건데, 뭐 이런 얘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 여기까지 일단 30도, 45도, 60도까지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로 Y절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Y절편. Y절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착각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따져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Y절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죠.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가 0일 때 y값을 나타내요. x가 0일 때 y값, x가 0일 때 y값, 그거를 y절편이라고 하죠.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y절편이라고 한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자리, 여기는 0,4자리라고 해봐요. 자, 여기서 y절편을 구하라.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여기 이 직선에서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1번 마이너스 3,0, 2번 0,4, 3번 마이너스 3,4, 4번 마이너스 3, 5번 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5번이라고 하셔야죠. 5번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5번이 맞아요. 5번이 맞는데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0,4 x가 0일 때 y값 아닙니까? 0,4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y절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점의 좌표가 점 자체가 y절편이 아니라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이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0,4를 쓰진 않잖아요. 그쵸? 4를 쓰는 거니까. 그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x절편은 당연히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면 y가 0을 대입해보면 ax 플러스 b가 0이 되고 ax는 마이너스 b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바로 x절편이라고 하면 되겠죠. 절대로 x절편을 마이너스 a분의 b, 0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 부분을 뭐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랑 y절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식을 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꾸 x라고 하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기울기는 알고 그 다음 나머지 한 점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점.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뭐 x1, y1 이렇게 집어넣어서 b값을 찾았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제 해보면 y1은 ax1 플러스 b 그럼 b는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이 나오고 이 식을 원래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y는 ax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거를 기울기가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y는 mx 플러스 n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을 지난다고 한다면 이 식도 마찬가지로 y는 m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y는 a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여기는 y는 m의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결국 뭐예요? 기울기를 a라고 할 건지 기울기를 b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울기랑 한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다. 저는 이 식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에도 계속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만큼은 무조건 좀 누가 콕 찌르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잘 숙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지금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라고 한다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점을 알려주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점을 가르쳐 줬을 때는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두 점을 가르쳐 줬을 텐데, 두 점을 알 때는 아까 우리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기울기 m이라고 하면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와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전에 했던 기울기 한 점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으니까 더더욱 땡큐 쉽게 풀 수 있겠죠. 기울기만 구하고 나면 왼쪽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줄 때인데, 자, 이거를 원래는 기울기와 y절편을 가르쳐 줄 때를 우리가 원래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 하고, 얘를 4번이라 해요. 자,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줬다. 사실 어찌 보면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준 건 두 점을 가르쳐 준 거와 마찬가지죠.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는 a, 0, 얘는 0,b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 0과 0,b를 가지고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는 좀 더 특이한 점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좌표로 나타냈을 때 이 점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왜 그래요?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값이 a가 나오잖아요. 그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b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두 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식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식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x절편, y절편 나오면 두 점을 가진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이렇게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1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얘를 보고 아, 얘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직선 두 개는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두 직선은 일반적으로 만나겠죠. 일반적으로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사실 어찌 보면 두 직선은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두 직선은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럼 어떨 때 만나고 어떨 때 안 만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사실 만나는 거, 네, 맞아요.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좀 특이한 경우를 먼저 쓰자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직선이 아예 일치하는 경우. 완벽히 똑같은 경우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평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안 만나는 거죠.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다 만나는 거고,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를 더 배워보려고 해요. 어떤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이 수직이다. 원래 수직이다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직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또는 직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y는 axb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얘는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거는 두 개 다 볼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먼저 a와 b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y는 mx 플러스 n과 또 다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라고 쓸게요.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얘네들이 모두 같으면 돼요. m과 m- 뭐예요?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y절편 n과 n-가 같으면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죠? 둘 다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행. 뭐가 같을 때 우리가 평행하다고 할까요? 직선이 평행하다? 뭐가 같을 때 평행하다고 하죠? 우리 이미 원래 2학년 때 y는 ax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y는 ax 플러스 b를 그릴 수 있다. 뭐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면 이 a, b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되죠. 뭐가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울기 m은 m-랑 같고 y절편 n은 n-랑 같지 않으면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방금 전에 안 만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안 만날 때는 뭐여야 안 만나는 거였어요?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안 만났어요.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안 만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꼭 기억하세요.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이전에는 이 세 가지만 하고 끝냈을 텐데 지금은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y는 m 곱하기 x-x1 플러스 y1이라는 식 첫 번째로 중요했고 두 번째는 수직으로 만날 때가 중요하다. 수직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 먼저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물론 같지 않겠죠. 같으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겠죠. 얘는 같지 않으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증명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여기 y, x가 있고 여기에 y는 m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수직인 직선이니까 y는 m-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연장이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x가 지금 보이고 있나요? x가 1일 때를 보고 싶어요. x가 1일 때. 이 자리가 x는 1이라고 해봅시다. x가 1일 때. x가 1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1,m이라고 할 수 있어요. 1,m.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1,m-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y는 m-x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먹을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1제곱 m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는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 x는 1일 때 이쪽 빗변의 길이
B와 같으니까 B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되죠. M에서 M''를 빼서 제곱하면 돼요. 제곱. 그럼 여기만 좀 정리하면 M제곱 M'' 마이너스 2배의 M' 이렇게 나오는데 좌변에 M제곱 M제곱 없어지고 M'' M' 없어지면 여기 남은 건 2, 여기는 마이너스 2M M'. 그래서 2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1을 넘기면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식이라고 했어요. 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에는 어떤 걸로? 이번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a-x, b-y, c-는 0.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 자,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얘네들을 일반형으로 쓰여진 놈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약간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y는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의 기울기는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다. 그러면 a와 b의 이 비율이 그게 기울기를 뜻하겠구나. 그리고 b와 c의 비율이 y절편과 연관이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이것도 중학교 때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얘네들이 아예 똑같다고 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들이 똑같다고 해서 위에처럼 m과 m''가 같고 n과 n''가 같다고 할 수 없고, 얘네들은 a와 a''가 같다, b와 b''가 같다, c와 c''가 같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여기 0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변에 0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이 식과 10x 플러스 20y 플러스 30은 0이다. 어때요? 두 식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아요. 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해도 식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10을. 그럼 여기 있는 1과 10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2와 20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3과 30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식의 우리는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랑 a''가 같다고 할 수 없고, 여기다 얼마를 곱했을 때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쓸 때는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게 일치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평행할 때를 보면 평행할 때는 모두가 같은 게 아니겠죠. 모두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A와 B와 연관이 있는 게 기울기. 그러니까 이쪽에 서로 같다는 이 성질을 보는 게 이쪽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고 A와 B의 비율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y절편은 b와 c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이거는 y절편을 나타내는 거예요. y절편. y절편의 비율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은 같아야 되지만 여기는 같으면 안 되겠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다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여기 수직일 때,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아까 저기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고, b분의 a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을 텐데, 둘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어떤 곱?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면 결국 이거는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둘이 곱했을 때 a-는
bb-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bb-가 되고 다시 bb-를 이항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aa- 더하기 bb-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외우는 거는 처음부터 외우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는 뭐? 한 점과 기울기를 할 때 y는 m x-x1 플러스 y1.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항상 어떤 문자로 식을 나눌 때에는 그 값이 0보다 0이 아닌지 0인지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b가 0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0이라면 이 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c 뭐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a분의 c. 물론 여기서 또 a도 0이라면 그럼 사실 말은 안 되겠죠. b도 0이고 a도 0이면 뭐 말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b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있지만 b가 0이라면 얘는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축에 평행한 방정식이 되겠죠. 좌표축에 평행한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x는 a, 뭐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어떤 그런 식은 y축에 평행하게 x는 얼마 이렇게 나타내는 건 y축과 평행하게 나오고 y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 이렇게 y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1차 함수 기울기랑 y절편을 모두 가진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좌표축이 평행한 직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기울기가 양수래요. 자, 이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다.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구나. 이 사실을 아시면 되죠. 자,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를 구하세요. 자, 이 식을 y를 넘겨보면 y는 a-1의 x 플러스 b-2가 되는데 얘의 기울기와 y절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다 해봤기 때문에 탄젠트 60도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죠? 탄젠트 60도가 바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x 앞에 있는 개수. 그래서 a-1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나와요?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어요. b-2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b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a랑 b 값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지우고 해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 그냥 이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y는 ax 플러스 2y, 아니, ax 플러스 2y는 4. 여기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이다. 16이다. 그러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였다는 것은 이게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는 거다.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y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x값이 a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2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의 좌표평면 위에다가 나타내보면 a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2, 여기 a분의 4는 이쪽에 있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 안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를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밑변 a분의 4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이 넓이가 16이 된대요. 16. 그러면 a는 얼마예요? a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어떤 애들이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a가 4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4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은요,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자,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자, 두 직선. 이렇게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다. 또 일치한다. 서로 수직이다.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표준형으로 나타낸 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낸 꼴이 있었어요. 둘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나오는 일반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a-3분의 우리 a, 그 다음에 4분의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b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는. 자, 그러면 얘는 모두 다 같으면 뭐예요? 일치하는 경우예요. 모두 같으면 일치. 평행은 앞부분은 같고 뒤에는 다른 거. 이게 기울기 관련, 이 뒤에는 y절편 관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일치한다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a-3의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는 4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는데 여기 4a가 넘어가면 10a가 될 것이고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과 9 마이너스가 돼서 a 값으로는 1 또는 9가 나올 텐데, 자, 1을 집어넣어 봤어요.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2. 얘랑 같아요. 아, a가 1일 때가 일치할 때 맞구나. 그러면 9를 또 집어넣어 봐요. 왜? 우리가 둘이 같다고 했는데 일치하든 평행하든 우리가 둘이 같은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9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6분의 9, 여기는 4분의 6. 둘 다 2분의 3이 나와요. 얘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언제다? 평행할 때다. 앞으로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일치할 때와 평행할 때는 이게 이렇게 곱했을 때 2차식으로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치고 하나는 평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 2번을 다 풀어버렸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아까 우리가 봤죠?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곱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가 외우라고는 안 했는데 그 식 기억나요? a b 곱한 것이
0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식을 가지고 풀면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곱해볼게요. x의 개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a랑 a-3 그리고 y의 개수끼리 곱해요. a-3과 4 곱한 것이 0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거 다 전개하지 않고 묶어야죠. 인수분해해야죠. a-3 공통으로 묶었더니 얘는 a 플러스 4가 나오고 그러면 a 값이 뭐가 나오죠? 3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가 3이면 얘는 두 개가 답인데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뭐 괜찮아요. 그냥 두 직선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a가 3일 때는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y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축의 평행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직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형태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자, 3번 볼 텐데요. 3번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는. 자, 3번. 1번부터 차근차근 3번에 1번. 작은 1번.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다. 땡큐죠, 땡큐. 자,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45도. 1이다.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 2,4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y는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한 점 2,4는 어떻게 쓰라고요? x-2 플러스 4. 정말 쉽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한 점.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된다. 좋아요. 2번으로 넘어가요. 자, 2번 직선 저기에 평행하고 자, 어떤 직선과 평행하대요?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다시 쓰면 되죠. y는 마이너스 4에 한 점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수직 얘기가 나왔네. 수직 얘기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일단 두 점 지나는 직선에 방정식 말고 기울기만 구해요. 기울기. 그래서 2,4와 6,5를 지나는 거니까 6 빼기 2분의 5 빼기 4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처음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나오고 중요한 얘기. 자, 얘랑 곱해서 수직이다.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가 2라면 또 다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직선이 3분의 1이었다. 그럼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그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역수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역수.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역수 알죠? 역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여기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또 다른 점 뭐예요?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4번. 4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직선 x 플러스 3y는 3의 수직이다. 이번에도 기울기와 관련된 걸 가르쳐 준 거죠. 자,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 자, 뒤에 절편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수직인 기울기는, 자,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3이구나 라는 사실 하나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여기는 한 점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교점을 구하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두 배를 해서 4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 해서 둘이 더하면 7x가 마이너스 21,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가 나올까요? y는 4가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지나니까 기울기 알고, 그러면 3 쓰고, 마이너스 3,4니까 부호 반대로 플러스 3 플러스 4, y는 그대로. 그래서 3x 플러스 1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죠?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일 때 그 식과, 또 하나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기울기와 한 점 할 때의 공식. 기울기와 한 점 할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 그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 할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4번 4번 봅시다. 자, 4번은요, 자, 또 지우고 4번 해봅시다. 자, 4번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봅시다. 자, 보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래요. 오, 조금 쉽지 않네. 자,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나오진 않겠네. 자, 1번. x는 2와 y는 1이 있는데, 자, x는 2와 y는 1은 뭐예요? 다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들이죠. 자, x는 2. x는 2. x축이 있고, x는 2. y는 1. y는 1은 이렇게 가겠네요. y는 1.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지금 이 각은 뭔데요? 90도잖아요. 90도.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각을 2등분하래요. 2등분하면 몇 도로 가요? 45도가 되겠죠. 45도.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그래서 45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45도로. 근데 45도만 가나? 말이 꼬였네. 45도만 가나? 아니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쪽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135도.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135도일 때. 지금 하면 돼요. 아까 그 얘기를. 자, 보시면 45도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과 이루는 각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각의 크기가 45도. 45도일 때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45도. 탄젠트 45도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얘는 결국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냐면, 기울기가 1이고 한 점 몇 컴마 몇이에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1에다가 x-2 플러스 1, 즉 우리가 y는 x-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 이번에는요, 이 빨간 그래프인데, 이 빨간 그래프는 이 파란 그래프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수직으로. 그러면 기울기 알 수 있잖아요.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 알 수 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가 여기는 1인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수직으로 만날 때는.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 m-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리고 똑같이 2,1을 지나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경은 좀 더 써야 돼요. 아까보다. 아까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넘어갔다면 여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자, 2번. 2번은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 오, 쉽지 않아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우리가 0,4와 3,1이 있어요. 0,4. 뭐 여기 대충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A점이 0,4예요. 그리고 3,1은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자, B점이 3,1이에요. 자, 0,4와 3,1을 잇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뭐와 뭐? 수직과 이등분. 수직과 이등분. 자, 수직이면 뭘 가르쳐 준 거죠?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울기. AB의 기울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이등분. 자, 선분을 이등분한다. 결국 선분을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돼요? 중점을 지나면 돼요. 중점을 지나면 되니까 우리가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왜? 우리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이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의 좌표는 3과 0을 더하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4와 2를 더하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2로 나누는 거죠. 더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지나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요. AB의 기울기는 3에서 0을 빼고 그 다음에 1에서 4를 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울기가 1이고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y는 1,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다.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겠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자마자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잘 봐두세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X절편과 Y절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X절편, Y절편. 자, X절편과 Y절편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요. 자, X절편과 Y절편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자, 우리가 한번 X절편과 Y절편을 표현해 볼게요. X절편과 Y절편을 그냥 A라고 하고 표현을 해 볼게요. 자, A라는 점은 우리가 찍어보자면 A, 0 여기도 A, 0 아이고 왜 이래 여기 0,A 0,A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A, 0 그리고 이 점 0, 마이너스 A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 있어요. 4개의 점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이 같은 애들의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호가 반대이면서 절대값은 같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면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다면 얘는 어떤 i니까 절대값과 부호가 아예 같은 i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간다면 얘는 절대값과 부호가 아예 같은 i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절대값은 다 같거든요. 근데 부호가 반대여야 돼. 부호가 반대이려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2,4를 지난다고 돼 있죠? 마이너스 2,4. 자, 마이너스 2,4가 어느 4분면을 지나는지 보면 돼요. 마이너스 2,4는 여기 2, 4분면을 지나는 거죠. 2, 4분면. 그러면 얘는 지금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얘의 기울기 구하는 거 아주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A만큼 증가하고 여기도 A만큼 증가했어요. 맞죠? 여기서 A만큼 증가, A만큼 증가.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다? 1이다. 얘 기울기가 1이고 한 점 마이너스 2,4를 지나니까 y는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해서 x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y는 x 플러스 6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괜찮죠? 자, 이번 문제는 세 점이 나와 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면 되냐면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두 점으로 만들어진 기울기가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어렵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이 다음 문제 6번은 좀 많이 어려워요. 자, 5번. 그래서 1,k k, k-2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자,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k 마이너스 1분의 k 마이너스 2에서 k 빼면 마이너스 2만 나와요. 그쵸? 자, 이번에는 뭐 어떤 놈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이 아래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걸 빼볼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서 2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k. k 플러스 4에서 k를 빼요. 그러면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 이것도 바로 계산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는 숫자를 가장 작게 줄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분이 필수예요. 약분 필수. 약분을 할 때 물론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 분자에 같이 있는 것도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로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2k 마이너스 2, 여기는 k.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는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k 값을 구하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집중하시고 봐야 돼요. 잠깐 한숨을 쉬면 안 되지. 심호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자, 봅시다.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3,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0. 자, 이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할 때 어떻게 a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한번 봅시다. 쉽진 않아요. 자, 3,8이면 조금 더 위로 그려야 되겠네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이 있고 그 다음에 3,0이 있어요. 3,0 C점. 이거 마지막이라고 안 도와주네. 자, 3,8.
자, 3,8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한다. 2등분한다. 그럼 y는 a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y는 a니까 이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해봐요. 일단 먼저 여기를 밑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밑변으로. 밑변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니까 우리가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이 바로 이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20이에요. 20. 여기서 y는 a는 대략적으로 뭐 한 이쯤 잡을까요? y는 a. 이렇게 해서 이 아래 부분의 넓이도 10, 위에 부분의 넓이도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밑에 있는 이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이 예쁘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지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넓이가 1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걸 풀려면 일단 y는 a와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교점. 이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교점을 구하려면 일단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3,a겠죠. 3,a. 여기는 3이었고 여기는 y는 a였으니까 3,a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뭘 통해서 구해야 되느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시고 거기에 y가 a일 때의 x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봅시다. 자, 3,8 마이너스 2,2. 자,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기울기가 5분의 8에서 마이너스 2 뺐더니 10이 돼서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3,8 지나잖아요. 그러면 y는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8, 즉 2x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 AB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2인데 얘가 y가 얼마일 때? y가 a일 때 x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a를 집어넣고 x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2가 넘어가고 x는 2분의 a-2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a-2,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돼요. 자, 넓이가 10이 될 텐데 이 10은 자, 밑변의 길이 3에서 2분의 1 곱하기 3에서 뭘 빼요? 2분의 a-2를 빼요. 이게 밑변.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a고 여기는 8이니까 8-a가 되겠네요. 8-a.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통분하면 2분의 6에서 a 빼고 2는 더하기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2분의 8-a가 됐어요. 2분의 8-a.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랑 8-a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결국 2분의 1과 8-a를 곱하면 2분의 8-a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2분의 8-a의 제곱이 10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8-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고 2를 곱하고 8-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최종적으로 a는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a 값이 8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8보다 클 수 없어요. a가 8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그어줘야 절반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a의 값은 8 플러스가 아니라 a는 8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한 3번, 4번 풀어보시면,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